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립니다.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의 대국 보내드릴 텐데요. 이 쉬자위안 선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 그리고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이렇게 강자가 있는데 이 두 선수들이 자국 국내 일정 때문에 대회를 참가를 하지 못했고 그 대신 쉬자위안 선수가 시드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일본 자국 내에서는 입지가 있는 선수고요. 네. 시바노 선수나 이야마 선수는 많은 바둑 팬분들이 자주 봤겠지만 쉬자이안 선수는 그렇게까지 자주 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통해서 한번 쉬자이안 선수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의 먼저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본선은 각자 3시간에 초읽기 40초 5번이 주어집니다. 네, 시드를 먼저 보시면 한국 선수들은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정기 우승, 준우승 자격으로 받게 되었고요. 최정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그리고 남은 6명의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두 선수는 오늘이 첫 대결이라고 합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굵직굵직한 성적들이 많은데 특히 또 LG배에서도 또 좋은 기억이 있죠. 네, 강동윤 선수는 LG배에서 우승한 적도 있을 정도로 LG배에 인연이 있는 선수고요. 쉬자이안 선수는 이번이 거의 처음 출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쉬자이안 선수가 과연 얼마나 잘해줄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예선은 각자 1시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32강부터는 3시간으로 주어지고요. 100번의 강동윤 선수, 흑번의 쉬자위안 선수입니다. 보통 국가대항전이나 아니면 세계대회를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좀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나 대만 선수를 만난다면 조금 대진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역시 좀 어려운 상대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선수들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긴 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일본 선수나 대만 선수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뽑았을 때는 거의 반 농담으로 축하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그 정도로 좀 중국 선수들이 훨씬 더 까다롭기는 합니다. 자, 이번 본선 32강전은 3일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한일전 그리고 한국 대만전이 진행이 되고 내일과 내일 모레부터는 한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일본의 어린 기사들이나 대만의 어린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AI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누구랑 두더라도 사실 쉬운 상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키료 선수의 대국에서는 흑이 처음에 소목을 2개나 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 대국은 전부 다 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이 포석은 강동윤 선수가 싫어할 것 같진 않은 게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포석 중에 하나거든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면 초반에는 크게 생각할 것이 없겠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초반은 정말 빠른 속도로 두어가는 것이 네. 자신이 아는 포석이 나왔을 때는 뭐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고 평소에 공부한 대로 두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선수들이 양화점 포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다른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AI를 통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양화점 포석이 어찌 보면은 초반에 한 50수나 그 이상까지 팽팽하게 흘러가는 바둑이 가장 많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어려운 순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기사들은 이제 AI와 너무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한 100수까지는 백수요. 어느 정도 외워서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기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상대가 사람이다 보면은 뭐 똑같이 두어주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변화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엄청난 공부량 이외에는 감각을 키워서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 빼고는 쉽지가 않겠죠. 좌하귀도 잠깐 붙이고 찝는 교환이 되었지만 3귀가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 백은 느는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여기 젖히고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배석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강동윤 선수는 뭐 가장 쉬운 수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하변에 벌려져 있는 돌도 그렇고 좌상귀에 있는 백돌 석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두는 것도 무난하겠어요. 네, 좌 쪽 3-3 변화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면은 지금처럼 늘어두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수 또한 AI의 영향이 크죠. 네, 보통 예전에는 뭐 당연히 바짝 다가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지금처럼 눈목자로 다가가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보통은 우하귀를 뭐 지킨 것도 아니고 벌린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하다는 소리를 듣던 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예전에 저렇게 두면 좀 혼났는데 네. 최근에는 눈목자로 두는 게 뭐 적당히 많이 벌리기도 했고 어느 정도 지키기도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날일자로 한 칸 비껴서 행마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날일자로 둔 수의 의미는 다음에 이쪽을 붙였을 때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한 칸보다는 날일자로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흑도 뭐 이쪽을 먼저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구수는 일단 흙의 근거를 뺏었다는 네. 뜻인데 흙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일단 다가서는 상황에서 날일자를 두면은 흙이 이곳을 씌우고 나온 것과 똑같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쪽 좀 잘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우상귀 흑석점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상하게 흑석점이 탄력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세점은 지금 흙이 붙인 수로 손을 빼더라도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돼요. 네. 공격을 해서 이세점을 잡는 상황이 오더라도 생각보다 집이 크게 나지도 않고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압박을 하면서 뭐 중앙 쪽으로 진출하던지 뭐 적당히 이득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세점을 공격하다가 뭐 바둑을 그르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 흑이 2단 젖혔는데요. 한 점이 뻔히 잡힐 걸 알고도 젖혔습니다. 네, 이거는 중앙 쪽으로 단수 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귀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앞서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리오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와 왕이현진 선수의 대국을 봤을 때도 좀 한 곳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돼서 좀 뻗쳐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대국도 왠지 좀 우상귀에서부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흑이 뭐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는 수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 적당히 흑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지금 큰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를 하나 밀어두는 것도 큰 자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쪽을 붙이는 게 되면 가장 좋고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씌워가서 모양을 좀 눌러놓는 게 흙 모양을 키우면서 백 모양을 견제하는 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뭐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흑이 밀었는데 백이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안 좋은 건가요? 네, 보통은 이쪽을 밀었을 때 받질 않고 손을 빼는 게 가장 많이 두거든요. 어차피 이쪽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폐 형태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뭐 흙이 이으면은 이쪽을 끊어서 받으면 되고 네, 그렇다고 귀 쪽을 받기에는 그때 입회를 한다면은 이 폐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백이 선수를 잡고 여러 군데를 둘 수 있는 만큼 여기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강동윤 선수는 이렇게 받아두어도 우변 백돌 괜찮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받더라도 우상귀 쪽에 한 점을 끊어 잡아서 받는 게 네.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강동윤 선수가 일단은 받아둡니다.
치는 수가 가능하군요. 네, 흙이 나와서 끊는 것은 찔러서요. 막아야 된다면은 단수 치고 있는 순간 중앙 쪽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흙이 찌르는 것은 안 되고 둔다면은 여길 젖히고 백이 여기를 그냥 늘고 싶진 않아요. 이쪽 하나 찔리는 교환이 좀 아파서 찌르고 밀었을 때 백도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젖힐 때 이곳을 찔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단수 쳐서 반발하는 것을 한번 지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역시 찔러가는 수는 두진 않네요. 반대로 찌르는 것이 역시 싫었을까요? 네, 그곳을 흙이 찌르길래 설마 계속해서 끊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의심이 들긴 했는데 네, 그곳을 찔러가는 것이 아니라 네, 뒤쪽을 막아서 단수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단수 치는 자세도 좋네요. 네, 단수 치는 자세도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흑돌도 좀 안정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강동윤 선수는 여기를 막상 흙의 한 점을 따내고 끊어서 백도를 잡자고 한다면은 이 백도를 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잡히면은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입구자로 연결을 해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흙을 끊어가는 약점도 좀 남겨뒀고요. 네,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계속해서 끊고 흑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중앙 흑도를 좀 공격할 수 있다면 좌상귀와 또 아래쪽 좌하귀에 있는 백돌이 좀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 백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수로 끊어간 것 자체는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분 좋은 교환일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흑은 우상 쪽도 깔끔하게 살렸고 그리고 우변 쪽에 단수 치면서 집으로도 좀 벌었고요. 중앙 쪽에 흑돌만 잘 타개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집균형은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CJ한 선수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타이트하게 행마를 합니다. 백이 느는 건 끊기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느는 순간 흑은 무조건 끊어갈 거고요.
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호구 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강동윤 선수는 이쪽 하나 먼저 들여다봄을 당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흑도 네, 지금 젖힌다면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끊어서 네. 전투를 했을 때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쉬자얀 선수도 젖히지는 못하고 한 칸을 뛰었습니다. 날일자로 두니까 모양이 딱 갖춰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흐름 자체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이 귀 쪽을 다 흑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쪽도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백집이라고는 이제 이쪽 모양 하나인데 네. 뭔가 지금 타이밍에 선수를 잡고 먼저 견제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라다니는데요. 네, 지금 둔수는 좀 의외이긴 합니다. 뭔가 여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를 둔다든지 뭔가 교환을 해서 이쪽 부근의 집을 확실하게 지켜두는 편이 지금은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백이 뭐 어떻게든 좀 들어가는 수를 찾겠죠. 뭐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요. 흑은 좌상귀 쪽에 응수를 좀 강요한 걸까요? 중앙 쪽도 좀 도와주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백이 받아만 준다면은 당연히 교환이 이득인데요. 네, 지금 받질 않죠. 흑이 눈목자로 벌렸던 곳으로 넓은 쪽으로 젖혀갑니다. 네. 지금 끊는 방향이, 그러니까 단수 치는 방향이 이곳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백이 안에서 사는 것은 크게 별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수 치는 편이 지금은 더 좋았고요. 네. 이런 빵 따냄은 줘도 괜찮은 건가요? 네, 어차피 이쪽은 다 흑집이었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한 점이 잡히는 순간에 네. 원래 흑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순간 여기가 다 흑집이었던 자리가 지금 이 정도가 되네요. 이제 백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 집으로만 본다면 한 25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런 빵 따냄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활용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뭐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 형태가 흙이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백이 붙이고 늘고 이곳을 끊었는데 한 점을 잡은 것과 똑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고 그러네요. 잡은 이 음,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당한 형태가 됐죠. 그렇다면 하변 쪽에서 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백이 편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전에는 흙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화 쪽에 흙이 두지 않은 것이 지금처럼 한 점을 잡히게 되면서 이거는 백집의 폭이 달라졌거든요. 네, 지금 형세가 확실히 백 쪽으로 좀 기울기는 했습니다. 이제 하변 백집은 거의 확정가가 됐기 때문에 흙은 좀 변화를 구해볼 만한 곳이 좌상귀가 있겠습니다. 네, 흙은 좌상 쪽에 세 점을 공격을 하면서 전단을 구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역시나 저 세 점은 탄력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주위에 흙돌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잘 살아갈까요? 네, 지금도 뭐 단순히 늘기만 하더라도 쉽게 살아가는 형태인데 강동현 구단은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쪽을 젖히고 끊는다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쪽에서 뭔가 공작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날일자 정도만 두더라도 흙이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어 갑니다. 네. 흙이 어차피 이 바깥쪽으로 반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단순히 밀기만 하더라도 이 중앙 쪽의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계속해서 늘어서 백도를 추궁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자, 중앙 쪽에 붙여놓은 교환이 이 귀 쪽에서의 변화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바깥쪽을 젖히면서 네, 보통은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끊어 잡는 형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를 치고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데 느는 자리가 거의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선 어차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가만히 느는 것보다 더 잘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상변 쪽에 조금이라도 집이 더 낮고요. 네. 물론 중앙 쪽을 하나 붙인 것은 약간이라도 악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악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축을 보면서 한껏 멀리 다가왔습니다. 이제 백집은 거의 확실해졌는데요. 계속해서 흙은 백 모양을 삭감을 갈 텐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백도 이런 식으로 붙이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흙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도 가네요. 이렇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하변 쪽에 지금처럼 들어가지 않는다면 백집이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요. 개가를 맞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고, 강동윤 구단도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곳은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붙이거나 아니면 끊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늘었다는 것은 글쎄요. 그리고 느니까 인공지능도 금방 흙 쪽으로 기우네요. 네, 저쪽 느는 자리는 사실 집으로는 전혀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동윤 구단이 한 점 악수로 만들기 싫어서 그래서 는 것 같은데 일단 집이 되는 자리는 전혀 아니죠.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선 32강전 한일전의 강동윤 선수와 쉬자위안 선수의 대국입니다. 백이 붙여진 한 점을 늘려서 살렸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워졌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강동윤 선수는 이쪽을 들여다보는 자리를 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늘어서 받은 거고요. 네. 네, 계속해서 아마 상변 쪽을 키워갈 겁니다. 흙도 결과적으로 이쪽 밀어간 수로는 뭐 호구 쳐서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만들어서 늘어서 이돌과 연결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흙이 밀었을 때 좀 뭐랄까 좀 손따라 두는 기분이었을까요? 네, 다음에 끊기는 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끊었을 때 늘어야 되는데 음. 밀어진 자리가 그래도 한 점을 안 잡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 반격이 시작되나요? 네, 흙이 이곳을 받는다면 뭐 당장 급소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입구자로 나갔을 때 네. 여기 틀어막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급소 자리에 오면서 흙이 모양이 무너지게 되죠. 엄청난 결단인데요. 네, 그러게요. 일단 중앙 쪽이 잡히는 것을 감수를 하고 네. 세 점을 끊었는데 어, 네, 강동윤 구단도 그냥 안 보내주네요. 네, 쉽게 버리진 않죠. 네. 그곳을 붙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백이 그냥 중앙 쪽을 잡더라도 붙이는 교환 자체가 집으로는 꽤나 이득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 점 쪽에 크게 미련을 갖지 않고 중앙 쪽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이 빈 삼각으로 막는 게 제일 강수였을까요? 네, 빈삼각으로 막으면은 그 수가 충분히 버틸만 해 보였는데 네. 일단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편하죠. 백이 묘한 곳에 들어왔는데요. 흙도 버티면 안 될까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 치받고 그냥 버티고 싶은데 글쎄요, 이 수가 무조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제 흑도를 공격하려면 필요한 자리고요. 네. 그 전에 뭔가 공작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흑이 버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백도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는 강동윤 선수도 일종의 승부수인데요. 일단 좌변 쪽 백석점이 끊어진 것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지요. 왠지 급소 자리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흑이 치받은 수는 백이 붙이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일감으로 느껴지기에는 뭐 전혀 좋은 수일 것 같진 않아요. 두 점머리를 스스로 치받은 것과 좀 비슷할까요? 네, 이 자리는 안 그래도 두고 싶었던 자리를 흙이 둬서 두게끔 만들어준 느낌입니다. 끼우는 수는 뭐 돌려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좌변 쪽을 틀어 막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 흑도를 살리는 것은 네. 뭐 백이 단순히 이쪽을 들여다보고 한 칸만 뛰더라도 이쪽 흑도를 차단하는 것과 이쪽을 연결하는 것, 뭐 이 두 가지만 맛보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흑이 안 되겠죠.
중앙도 정말 큰데요. 네, 흙이 좌변 쪽 3점을 잡은 것보다는 중앙 쪽이 훨씬 큽니다. 네. 백이 하변까지 깔끔하게 막힌다면 상변에서부터 하변으로 이어지는 집이 정말 크겠습니다. 네, 하변 중앙 쪽에 흙이 나오는 게 안 된다면은 하변부터 상변까지 이어진 집이 너무 크고요. 네, 흙집이 대략 한 80이 조금 넘는데요. 네, 102 상변부터 만약에 이 정도까지 집을 본다면은 이쪽이 한 65집.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 선에서만 집이 나면은 네, 충분하네요. 거의 반면 승부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102 이쪽까지는 아마 교환을 할 겁니다. 네, 그만큼 뭐 좌변보다는 중앙이 컸어요. 강동윤 선수의 아까 좌변 침투하는 그 승부수랄까요? 그게 좀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형세가 기분이 좋은데 확신까지는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앙 쪽을 잡고 나서는 네, 확실히 백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중앙 쪽을 잡은 게 한 35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반면에 흙이 좌변 쪽에 3점을 잡은 것은 뭐 집이 늘어난 것은 한 25집? 일단 집으로 한 10집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 뭐 하변 쪽에 이어서 쉽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앙 쪽을 잡으면서 돌파당해도 괜찮다라는 뜻인데 수익기가 끝난 걸까요? 네, 이거에 수익기에 자신이 있는 건지 제가 백이라면은 절대 선택을 할 수 없는 수법이거든요. 네. 와, 흙은 불리한 입장에서 안 뚫을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아까 개가에서 느껴지듯이 거의 반면 승부 정도?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수를 줄이는 것은 흙이 한 수 느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먼저 있는 수가 수순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쪽을 그냥 맞고 단수 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으면은 먹여쳐서. 먹여치는 게 있네요. 네. 백도 지금 이쪽을 막은 수로는 이곳을 이었어야 되죠. 그렇다면 흙이 먹여치고 맞게 되는데 조이고 단수 칠 때 뭐 당장 패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곳에 두면서 손을 빼더라도 흙이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막은 수는 글쎄요. 일단 확실히 손해인데요. 지금 단수를 쳤을 때 이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은 일선에 빠져서 그렇다면 조금 늘어진 패가 났고요. 백은 흙이 받지 않은 좌상귀 쪽을 계속해서 침투하게 됐고 흙은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뭐 전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패는 무슨 패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단패도 아니고요. 네, 원래 백이 그냥 수를 조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2단패인데 백이 손을 뺐을 때만 2단패고 막상 패를 걸어가면 단패가 되는 패입니다. 이게 좀 명칭이 애매하기는 한데 네, 아무튼 하변 쪽에서 좀 생각지도 못한 패가 났습니다. 네. 물론 패의 크기가 크고 더 좋은 패를 만들 수 있었지만 워낙 바둑이 좋기도 했고요. 또 좌변 쪽으로 흙집을 깨고 들어간 자리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백이 좀 좋다고 하나 봅니다. 네, 이게 보면서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냥 단순히 하변 쪽에 흙이 집을 부순 게 아니라 백도를 잡으면서 지금 집을 부쉈는데 네. 좌변 쪽에 백이 젖힌 것은 단순히 좀 흙집만 부순 듯한 느낌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꽤 백이 손해를 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백도 3점 쪽을 살아가면서 이득을 본 게 크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먹여친 수는 패감인 거죠. 그래도 일단 둘 거였으면 그냥 손을 뺐어야 되죠. 적어도 뭐 중앙 어차피 쪽에 백이 못 이으니까요. 여기를 단수를 친다든지 뭐 다른 쪽을 뒀어야 되는데 이수는 네. 이 막는 곳과 교환이 되면서 집으로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훨씬 두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좌변 흙집이었던 곳이 다시 백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참 묘한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네.
네,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네요. 자, 패를 해소했는데요. 네, 지금 흙이 이 백도를 잡으면서 10집, 20집, 24집에 100집이 한 10집 정도, 대략 한 35집 정도 흙이 이득을 받는데요. 여기는 흙이 10, 20, 한 25집 정도 되는 자리를 백도 한 10집 이상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네, 없네요. 이곳에서 공방이 전혀 흙이 이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변에서 패를 더 유리한 패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놓쳤을 때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침착하게 잘 두어갑니다. 네, 보통 저런 실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실수한 것을 모르는 게 나아요. 네, 두자마자 실수한 것을 느끼는 순간 심리적으로 오히려, 네. 흔들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약간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동윤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 네. 정말 강동윤 선수의 대국을 보다 보면 끈질김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참 한 판을 이기기가 쉬운, 뭐 물론 모든 프로들이 그렇지만요. 특히 또 강동윤 선수가 또 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강동윤 선수에게 바둑 한 판 이기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좀 인류 기사들이 그렇듯이 강동윤 선수도 개가가 정말 세거든요. 네, 여기서 돌을 거두었군요. 강동윤 선수의 100불계승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한 번의 바꿔치기로 승기를 확실히 거둔 것 같아요. 네, 강동윤 선수가 중반에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바꿔치기에 성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가 쉬자위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오늘 32강에 출전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승리했는지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윤 선수, 이태현 선수, 변상을 선수, 박정환 선수 모두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오늘 한국 기사들이 전부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옆조도 다 역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계속해서 대국 함께 하셨고요. 원성진 선수와 이동훈 선수마저 승리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한중전만 남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한일전 그리고 대만전까지 함께 하셨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는 한중전이 진행됩니다. 특히 내일은 또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도 준비되어 있고 네, 다른 선수들 대국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중전도 많은 기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